누구도 조금 우위에 가져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겨도 별로고 해리스가 이겨도 별로야. 만약에 트럼프가 그냥 말발로 압도를 해버린다. 그럼 다시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갈 겁니다. 근데 아니면 해리스가 우세를 해. 그러면 미국 증시는 괜찮을 겁니다. 자, JP모건 미국 경기 침체 확률 35%로 상향 조정했다. 일단은 뭐 경기 침체 비율이 살짝 올라가기는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당분간 이 경기 침체 지표가 나올 수는 없다. 이미 진입은 했지만 나오지는 않는다. 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선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경기 침체 확률이 지표들이 시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뭐 경기 침체 확률 35% 상향, 저는 뭐 이미 왔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23만 3천 건, 시장 예상치 하회. 이번에 살짝 제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저번 주에 비노고용 지표는 낮게 나왔고 실업률은 4.3 높게 나왔죠.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시장이 그렇게 우려를 했고 이번에 일주일 뒤에 실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지표들이 코인 이슈 전업이 말하는 대로 계절적 영향, 허리케인 뭐 영향, 아니면 미국의 뭐 이런 자동차 공장들, 여름 휴가 시즌, 그리고 뭐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교사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가능하게끔 법 바뀐 거, 이런저런 계절적 영향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계절적 영향이 아니라면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인한 좋은 실업률 증가였구나.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알 수 있었던 지표가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24만 3천 건 낮게 나왔죠. 월가 예상치가 24만 1천 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낮았고 그리고 저번 주 대비해서도 25만 건이었어요. 전주가. 전주 대비해서 17,000건이 감소한 겁니다. 실업률이 그렇게 텄다는 거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텄다는 거야. 위로 올라갔어야 돼. 근데 떨어졌다는 건 저번 주에 우리가 발표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살짝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 제가 이번에 긴장했던 거는 이번에 계절적 영향이 여기에도 또 포함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허리케인 때문에 임시 해고직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그런 지표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2차 쇼킹, 2차 샥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2차 샥까지는 안 왔죠. 다행히도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분이, 야, 무슨 미국 경기 침체가 하루 이렇게 사이에, 부침개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송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들 투자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죠. 거꾸로 가는 방송이 있어. 지금 던져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배를 타가지고, 흔들리면서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 통계 가계조사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지표들을 살펴봤더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맞더라고요. 노동통계국 가계조사를 봤어요. 이번에 계절적 태풍 때문에 아니면 뭐 계절적 악천후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사람이 46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7월달 기준에서 작년 7월달이 5만 3천 명이었으니까 거의 한 9배, 8배, 9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일시적으로. 그리고 임시해고라면은 당연히 태풍이나 이런 계절적 영향도 있을 거고 7월달 계절적 영향도 있을 거고 임시해고된 사람들도 24만 9천 명.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천후, 임시해고, 거의 뭐 46만 명, 24만 9천 명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세 유지하는 해리스,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5%포인트 우위한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조만간 제가 장이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팀 왈츠라고 부통령 후보로 이제 지금까지 의외에 그냥 예상치도 못했던 부통령 후보가 나왔어. 그래서 이 부통령이 왜 나왔는지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JD 반스랑 왜 어떤 부분이 조금 갈릴 거고, 이번에 해리스, 그러니까 경제 이런 방송들이나 여론들은, 야, 생소한데? 무슨 저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았나? 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네소타죠.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두지 않았을까. 자, 해리스 트럼프 9월 10일 미국 첫 TV 토론 확정.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9월 10일 날 중요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누구도 조금 우위에 가져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겨도 별로고 해리스가 이겨도 별로야. 만약에 트럼프가 그냥 말빨로 압도를 해버린다. 그럼 다시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 흔들리면서 채권 시장 미국 증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용호 상박으로 하던가 아니면 해리스가 우세를 해. 그러면 미국 증시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0일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9월 10일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6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저번 주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지표랑 실업률 있죠. 그게 9월 6일 날 발표됩니다. 8월 달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8월 달에 저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 4.3 이게 허수였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요게 시장에 쭉 들어가서 미국 증시가 좋다 그러면 다음 2차 관문은 9월 10일입니다. 트럼프가 이기는지 지는지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9월 달에 증시를 좋게 봐야 된다. 코인 시장도 좋게 봐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가 살짝 지는, 밀리는 그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내가 지면 경제공황 온다. 대통령 연준 발언권 필요. 해리스, 경합주에서 트럼프보다 2% 앞서. 전국에서 5%포인트 앞서. 자,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 가니까 말도 아니야.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내가 갖고 있는 코인, 아니면 코인 투자자들이 좋으려면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되나요? 해리스인가요? 트럼프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빙까지는 괜찮아요? 박빙까지 좋죠? 박빙이면 좋지. 박빙이면 해리스가 이긴 겁니다. 박빙이라고 기사 나오면 해리스가 이긴 거예요. 왜냐 해리스가 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을 했다고 봐야겠죠. 상관없어요. 트럼프. 자, 트럼프 쓰신 분들은 왜?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나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모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트럼프던데? 방송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코인판에 계신 분들은 다 트럼프던데? 왜 트럼프야? 이유가 중요하지. 일단 해리스는 너무 크립토에 부정적이다. 안 그래도 요거 기사 나왔죠. 해리스 측과 암호화폐 업계 첫 파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까? 이유가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되면 좋겠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트럼프가 돼야 된대.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야,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 된대잖아. 친암호화폐잖아. 그게 말입니까?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우리 코인 투자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좋은 사람, 누가 될지 좋은 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친암호화폐가 아니라 이분들의 대선 이후에 재정 정책이 뭐고 정부 정책이 뭐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책이. 트럼프가 지금 친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좋아요. 내가 대통령 할 겁니다. 그 얘기하죠. 당선되고도 그 얘기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상업용 부동산을 먼저 부양시켜줄까? 비트코인 시장을 부양시켜줄까? 뻔합니다. 뻔해요. 암호화폐 시장 거들떠 안 볼 수도 있어요. 2018년도에 대선 때 11개 중에 3개 지켰습니다. 그대로 지킨 거. 대선 공약. 트럼프는 대통령이자 사업가예요. 그리고 말이 뛰어난 언변가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당선되려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된대. 그리고 해리스는 지금 하는 꼬라지 봤을 때 바이든도 그렇고 굉장히 크립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집권당 입장에서 지금 크립토 시장은 어때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왜?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아. 디파이에서 무너질 수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나 아니면 ETF 시장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일단은 검사 시절 때도 실크로드 요거 관련된 거 법안 하면서 당연히 지금은 좋아해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재정 정책은 어떻게 펼칠 건지, 돈은 어떻게 풀릴 건지, 그리고 어디 지역을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건지 이거를 보셔야죠. 저는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좋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해리스가 되면 암호화폐 시장 망한다? 끝난다?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건 얘네나 똑같아요. 민주나 공화당 개긴 독일입니다. 오히려 해리스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건 뭐냐면 해리스 민주당의 정치 후원금들 누가 대고 있죠? 정치 후원금들 대주는 지역들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지금 이런 스타트 기업들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그리고 샘 알트만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죠? 다 AI,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민주당 자금줄을 대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도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정치원금들이 이렇게 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활성화시켜서 걔네들 먼저 띄워줘야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누구 먼저 띄워줄까?
상업용 부동산, 전통적인 기업들, 기름 기업들, 러스벨트 이런 애들, 걔네들 먼저 띄워줄 가능성이 높겠죠. 실리콘밸리 암호화폐 이런 기업들보다.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뭐 뒷전에 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해리스나 트럼프나 둘 다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위해서라면. 근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리스 나쁘지 않다. 그냥 주구장창 트럼프가 막 표 받으려고 대통령 당선되려고 좋아하니까 트럼프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두 대통령이 앞으로 당선이 돼서 어떤 정책, 어떤 공약들을 시행할지, 거기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지, 거기에 그 깔맞춤을 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떠들어대는 거 그냥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정치인을 믿어? 이해되셨죠? 자, 나랏빛 재정적자 우려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요 부진. 자, 살짝 한 가지 살짝 우려가 나왔어요. 자, 미국이 국채 경매 입찰을 붙였습니다. 어제 오늘 국채 경매 입찰을 붙였는데 일단은 10년물 장기 국채죠. 420억 달러치를 입찰 붙였는데 수요가 어땠을까? 수요가 감소했죠. 그리고 30년물 250억 달러 오늘 새벽에 얘도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왜 수요가 감소했을까? 감소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또 위험성들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시장에 이제 거의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됐긴 했지만 뭐가 위험에 처해 있죠? 시장은? 뭐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지금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일 전,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시장이 지금 두려움으로 남아있죠. 자, 그럼 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는 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볼게요. 그동안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내면은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엔화를 강세로 가고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미국 국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겠죠. 시장에 미국 국채 사줄 사람이 수요자가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어제랑 오늘 미국 재무부가 10년물 국채 그리고 몇 년물 국채였죠? 30년물 장기 국채 입찰에 붙였는데 수요자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 격차만 봤을 때, 테일만 봤을 때는 지난 7년 중에 가장 세 번째로 나쁜 경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수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다고 하면은 발행금리가 높아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이 아직 안정화가 돌아오지 않았다. 요거는 일본이 또 부총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 엔화가 조금 또 잠잠해져야겠죠. 좀 빠지던가. 자, 해리스 캠프 암호화폐 업계 회의 진행, 재무부 차관들 참석. 요거 참석했고 어떻게 됐죠? 소득 없이 부정적으로 끝났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도 암호화폐 요 표심들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조만간 다시 뭐 2차 회의를 하던가 아니면 좀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해리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려고 뽑았잖아. 응? 이번에 일본 부총재 나오죠. 원래는 총재가 나와서 그 얘기 해야지. 근데 얼마 전에 총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엔화 강세로 가져갈 거다. 근데 시장이 쭉 무너졌어. 그러면 바지 사장이 나와야지. 부총재가 나오죠. 똑같아. 해리스가 전면에서 암호화폐 좋습니다. 트럼프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참모들도 나오겠지만 부통령 나와야겠죠. 티모 알츠 나와야겠죠. 그러려고 부통령 뽑은 건데. 그래서 만약에 부통령 이분이 뭐 긍정적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코인 이슈 저놈이 말했던 기사가 그대로 나왔구나. 해리스가 할 얘기를 대신 전달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엔화 환율 미국 경기 우려 투태에 1달러 147엔대 중반 급락 출발. 자, 엔화 환율이 살짝 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뭐 좋습니다. 엔화가 뭐 올라갔다 빠졌다 어느 정도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나 청산이라던가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솔라나 명확한 승자 된다. 이더 대비 가격 몇 달내 100% 상승. 자, 이따가 이더리움 얘기 좀 오늘 해드릴 건데 솔라나 상승률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률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솔라나 자체 생태계 뭐 밈코인들 펌프펌이나 이런 것들 뭐 밈코인 발행도 많았고 솔라나 생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이 그만큼 힘을 못 냈기 때문이에요. 이더리움으로 몰려갈 수요가 솔라나로 좀 많이 몰려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솔라나 이런 상승 회복들 거센 반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하락하면서 좀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이때가 이더리움 가격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럼프, 해리스 누가 돼도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서 헤이즈 이 양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가짜않지 않게 무슨 경제 분석을 하는데 올해 3월 달에 뭐라 그래요? 미국의 BTFP 이거 끝나니까 경기 침체 온대.
그러다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번복했죠. BTFP가 금지되는데 왜 경기 침체가 와? 요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는데, 상한 기간이. 그러니까 아예 우리 웬만한 경제 뭐 유튜버 분들보다 경제 지식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돈이 좀 많고, 거래소 운영하면서 그냥 유명인이니까 계속 떠들어대는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번에 트위터에서도 뭐라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 아직 안 왔다? 지가 알트코인 하나 사놓고 아직 한국인들이 설거지 안 했다고 그거 트위터에다 올려놓고 꼴보기가 싫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흑인 이분. 아서헤이즈 걸러 들으세요. 근데 이건 좋은 얘기니까 오케이. 자, 경기 침체, 비트코인은 혜택이다, 알트코인은 부정적이다. 뭐 당연한 거죠. 경기 침체인데 당연히.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침체라 그래서 그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채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비트코인도 알트코인까지 같이 무너진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뭐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금처럼 우리가 글로벌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하는 거지. 요거는 그냥 웃긴 소리고 경기 침체 들어가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번에 안 보셨어요? 8월 5일 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만 떠도 다 죽었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터졌죠. 그거 보고도 뭐 비트코인이 혜택이고 알트코인이 부정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NHA 비트코인 정부 중앙은행 수요 맞물리면 금시총 40%까지 도달. 요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0%? 전 그 이상도 봅니다. 금시총 좀 넘을 거로 봐요.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CBDC 생태계가 도입이 되고 우리 생활에 거의 필수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금시총? 말도 안 되지. 자, ETF 플로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블랙록 ETF 유입 좋습니다. 블랙록 혼자 잘 들어오고 있죠. 0 아니면 유입입니다. 깡패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 유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8일. 어제 유입이 들어왔죠. 1억 9천만 달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8월 5일 날 폭락이 나왔던 게 기관들한테는 좀 최저점에 좋을 수 있는 매집 구간이지 않았을까. 자, 이더리움 ETF도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블랙록 살짝 들어왔네요. 그래도 블랙록이네. 블랙록이 1등이네. 들어오는 거 위에 자금 보면은 881, 8억 달러. 피델리티 2등, 비트와이즈 잘 나가다가 꺾였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서는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더리움 유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레이스케이스 많이 빠지고 있어. 누가 활짝 웃고 있을까? 저는 블랙록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만약에 블랙록이라고 하면은 지금 ETF 상품에 자금을 미친 듯이 유입할까? 시장에 시그널을 넣을까?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담아서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현물 ETF 어느 시점 이후부터 손바뀜이 어느 정도 끝났다. 이더리움 얘네 우리가 가져갔다.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드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ETF에 미친 듯이 넣을까?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지금 솔라나가 이겼네, 이더리움 망했네, ETF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다릅니다.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자, 8월 13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요거 살짝 중요하겠지만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미국의 물가 CPI나 PPI 이런 물가 지표들 지금까지 낮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됐죠?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죠. 왜? 물가가 떨어졌네.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오케이. 긍정적인 시그널. 근데 지금부터 CPI가 급격하게 낮아. 그럼 어떨까? 시장은 쇼스로 바라볼 겁니다. 안 좋게 바라볼 거예요.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경제 방송 하시는 분들 요거 필수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CPI 낮게 나오면 무슨 뜻이다? 미국의 소비가 꺾였나? 경기 침체인가? 경기 침체 우리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이 발표되는 CPI나 PPI 너무 낮게 나온다. 근원 CPI는 괜찮아요. 근데 헤드라인 CPI가 너무 낮게 나온다. 소비가 꺾였다. 그러면 시장은 안 좋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대로 나오던가 살짝 떨어지거나 살짝 올라가는 그 정도 선이 가장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매 판매 중요하겠죠. 소비가 얼마나 유지됐는지 견고한지 중요하니까. 그래서 8월 15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미국의 소비 지표나 경기 침체 요 지표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 9월 19일 연준 금리 결정 발표됩니다. 그렇게 발표되면은 8월 달은 끝나죠.